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의 박주홍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리체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 그래서 이 각막 뒤로 가보면 여기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수정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가장 뒤쪽에 카메라의 우리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와 이런 망막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이 보이는데 이 공간을 제가 유리체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리체 강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바로 유리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리체는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빛이 망막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 출혈이라는 것은 이런 유리체에 이렇게 피가 나는 것을 저희가 유리체 출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맑아야 될 유리체 안에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탁이 오는 게 바로 유리체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눈앞에 점이나 실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증상이 느껴지거나 암점 혹은 시야의 특정 부분이 가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 출혈이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리체 출혈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보통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수술하기 전에 유리체 출혈이 왜 생겨 있는지 원인을 알고 저희가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중 혹은 수술 후에 피를 걷어내고 나서 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질환들이 유리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질환 중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한 40% 정도가 당뇨이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보통 당뇨의 어떤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50%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유리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망막혈관 폐쇄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이제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이제 망막이 혈관인데, 이런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피가 터질 수가 있겠고, 보통 망막혈관 폐쇄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은 고혈압, 혈압이 높거나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죽상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망막혈관 폐쇄가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망막열곡 및 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진 것이 보이고,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망막이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망막이 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망막 박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피가 나게 되면 우리가 망막 박리를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망막 박리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도 근시, 근시 안경 두꺼운 사람들, 후유리체 박리, 망막 변성 혹은 가족력, 외상 이런 것들이 망막 박리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환으로는 황반 변성.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가운데 시력의 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에 이렇게 피가 나면서 유리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은 어떤 노화 과정, 그 다음에 유전, 자외선, 흡연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어떤 노화 과정 중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유병률이 늘어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이외에도
기타 외상에 의하거나 어떤 염증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출혈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절로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면서 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일 경우에는 망막에다가 레이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군의 주사 치료를 하면서 출혈이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출혈이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로서, 이 수술의 이름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피를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체 출혈의 예후는 사실 아주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 예후도 아주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망막 상태가 좋고 심하지 않다면 예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망막이 많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경우라면 시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출혈을 수술로 제거하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사나 레이저나 이런 다른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래를 다니면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체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